본방송은 12월 2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6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드디어 2026년 붉은 말 병오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힘차게 새로운 주제로 2026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PD님 그리고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호 PD님, 전희재님 그리고 서현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업로드가 정확하게 몇 시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전 중이겠죠. 네, 저는 아마 매년 루틴대로 집 앞 공원에서 이제 해돋이를 보고 왔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새해 첫날 계획 그리고 2026년 어떤 신년 계획 세우셨는지 PD님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계획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오후 2시까지 집에 누워있는 거고요. 신년 계획은 뭐 많은 게 있는데 야구 관련으로 얘기를 하면 우선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야구 공작소를 통해서 그 일본 야구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계획은 올해 내년 안에 그 10개 구장 모두 다 가보기랑 일본 야구 구장 지금 한 4군데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은데 일본 구장도 채울 수 있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 첫날은 뭐 하고 있을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 계획이 없고 신년 계획은 뭐 당연히 취업이겠죠. 네, 취업이 요새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아마 그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취방에서 놀다가 딱 1월 1일에 본가로 내려가서 좀 쉴 것 같네요. 2026년에 딱히 계획 세운 건 없는데 아마 야공소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일본 구장 도쿄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PD님께서 오늘 주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흔히들 말해서 누구 거르고 누구라고 하죠. 약간 각 팀들마다 좀 아쉬웠던 드래프트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미련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방송도 지난 월요일 방송처럼 2025 시즌 순위 역순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키움 히어로즈 드래프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202 드래프트가 조금 아쉽죠. 물론 202 드래프트가 워낙 황금판이었고 지금 구단 10개 구단을 다 살펴보면 202 드래프트에 뽑혔던 친구들 중에 레귤러가 아닌 친구를 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혹은 1군 데뷔가 없는 친구를 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은 것을 보여준 드래프트인데 아직 이제 막 전역한 박찬혁을 제외하고 키움이 해당 드래프트에서 건진 선수가 주승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졸이라 지금 00년생입니다. 00년생 졸업 지금 제대하면 한 28 되나? 그래서 타 선수에 비해서는 전성기가 좀 빨리 끝나죠. 서비스 타임 물론 저희 팀에서 서비스 타임 소모해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근데 이때 저는 윤동희를 못 보는 게 진짜 참 슬픕니다. 저희 키움이 박주홍이랑 이승호랑 지명권까지 윤동희랑 트레이드할 의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롯데에서는 바로 그냥 NFS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 썰이 있어서 물론 박찬혁이 우타거포 외야 자원이니까 같은 포지션인 윤동희를 걸렀겠죠. 물론 그때 윤동희가 이제 아마 내야수로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내야 수비를 불가능하다라는 견적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그런데 윤동희를 걸은고 뽑은 선수가 송정인, 백진수 이러니까 석이 나갑니다. 그나마 이명종이 데뷔 시즌 때 4점대는 찍어줬고 5, 60이닝 먹으면서 윤석원도 이제 25년 내에
드디어 증속을 해서 148까지 찍어봤으니 이런 거 보면 참 2022 드래프트 괜히 2022 드래프트가 아니기도 하네요. 이게 사실 원래 같은 드래프트면 이명종, 윤석원, 주승우 먹었어라고 하면 괜찮게 했는데라고 하는데 하필 그 드래프트가 이 드래프트면 조금 아쉽긴 하죠. 사실 윤동희는 이 드래프트 거의 모든 팀에서 다 아쉬운 곡소리가 나오는 선수긴 한데 뭐 이게 조금 더 할 게 있어서 이따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키움은 근데 이 드래프트에서도 그래도 3명이나 건졌고 이제 드래프트 보면 이게 뭔가 뽑는 게 다 괜찮게 좀 약간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뽑는 느낌이에요. 그때 이님이 키움이 맞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린 반대로가가 키움이었나요? 저 이상원 스카우트 팀장님이십니다. 네, 그 반대로가 밈이 있었는데 그거랑 맞지 않게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뽑는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그 체감이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무래도 육성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육성 문제는 아마 여론님이 좀 더 잘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키움이 한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반대로가 식의 지명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때도 김하성이 사실 막 두각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정우도 얼리픽에 가깝다, 혈통볼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정우는 골골대던 임병욱 자리에 들어가서 싹 고조의 신인 안타상, 신인상 따고 김혜성도 김하성처럼 계속 백업으로 출전하다가 이 포지션이 고정이 안 됐거든요. 한 2022년 3년 되기 전까지 2루로 나온 시간이 적었는데 근데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1군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원체 이레귤러인 거죠. 사실 육성이란 건 메이저처럼 2군에 묵혀두면서 사설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키우는 건데 이들이 원체 이레귤러라 육성이 전 더디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동원, 김건희도 육성 키운 포수 육성 잘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이들이 1년 차에 우르크 8, 90 쳐준 게 대단한 거지. 이것 또한 그냥 초심자의 운 그다음에 알아서 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크죠. 아무래도 히어로즈 구단 상황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박아놓고 제발 터져주세요 하고 기우제를 짓는데 이거를 버티면 이제 어준서, 못 버티면 김윤아가 되는 거죠. 옛날 88년도식 육성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올해 김윤아 사례 올해뿐만이 아니죠. 작년 올해 김윤아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진짜 그냥 막 나가는 육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 확실히 좀 많이 안타까운 선수들이 그 중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쌓아놓은 자원들이 워낙에 한 트럭이니까 이 중에서 한 4명만 건져도 솔직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키움이 요즘 정배픽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그렇게 안 했다가 말아먹은 게 너무 커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1차 박주성 그랬었죠. 그때 뭐 뽑을 친구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 뽑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진짜 망하면 구단 통째로 날아가니까 그렇게 뽑는 것 같네요. 안정적으로 예, 정배픽으로 하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키움 살펴봤는데 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2003년생 선수들 대상으로 했던 2022 드래프트가 조금 아쉬웠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산 베어스인데 두산은 아무래도 이제 뽑는 기조가 조금은 팀이 봤을 때 지금 당장 좀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많이 뽑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좀 아쉬운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선수들이 있었다면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규빈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뒷말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강현우 관련해서 뭔가 드래프트 관련 뭐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확인된 팩트체크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강현우를 KT에서 뽑아갔기 때문에 다음 포수였던 장규빈으로 선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당시 걸렀던 게 이주영 전희산이 돼버렸죠. 물론 이제 전희산이 지금 막 좋다라고는 못하고요. 이주영도 지금 뭐 평소의 기대치보다는 좀 아쉽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거의 아예 보이지도 않는 장규빈을 생각하면 그리고 두산이 어쩌다 보니까 포수 왕국이 돼버려서 김기현, 윤준호, 류현준까지 가세를 해버려서 이게 진짜 자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장규빈 선수가. 그래서 전희산, 이주영이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눈에 아른거리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센터 라인 서줄 수 있는 이주영이랑 장타 포텐셜만큼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전희산을 거르고 그죠. 포수를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이 근데 보통
포스픽들을 좀 이르게 가져가는 팀들은 포수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20년도 드래프트면 아마 이때 두산이 박세혁 후임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됐을 시기였을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뭐 양의지 어게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꼬이게 됐죠. 네. 그죠. 이게 사실 두산이 뭐 올해 밈이 돼버린 두산 라이온즈의 김주호 선수 때문도 있겠지만 두산이 그 옛날에 지금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복근 스카우트 팀장 시절부터 볶음픽이라고 해서 좀 약간 홍대픽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스틸이든 얼리든 빨리빨리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최근 드래프트를 좀 돌아봤을 때 두산이 와 드래프트 망했네 라고 생각 드는 드래프트는 별로 없거든요. 최근 몇 년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산 기조가 우리가 보는 눈이 남들이랑 좀 달라 보여도 우리가 보면 보기에 좋아 보이면 뽑아가겠다. 이게 좀 센 것 같고 김주호 픽이 그걸 대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 드래프트는 그래서 약간 좀 장규빈 픽 말고는 최근에는 잉?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보다가 인터넷 서칭도 좀 해봤는데 홍창기를 거르고 조수행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비약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게 네, 맞아요. 애초 둘은 라운드가 다릅니다. 조수행은 1라운드고요. 홍창기 3라운드이고 그리고 사실 대졸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무난한 오투를 보여준 것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는 투를 가진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보통 스카우터들이.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자 누군지 블라인드를 가리고 봤을 때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2할도 찍어봤지만 결국 4학년 때 4할을 찍은 타자 vs 90경기 92도루라고 하면 대졸이면 차라리 후자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졸이면 전자를 뽑을 수 있겠지만 대졸이기 때문에 후자를 뽑았을 거고 사실 90경기 92도루? 이거 완전 지루하지도 않고 현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간단 명쾌합니다. 확실한 툴이 있으니까. 저여도 혹할 것 같긴 해서 조수행 뽑았던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서 걸른다보다는 그냥 운때가 안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유성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왜 뽑았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유성은 그 당시에 진짜 독이 든 성배였어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풍문으로 나중에 듣기로는 두산 아니었어도 분명 그 근처 안에 나갔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김유성은 뭐라고 해야지? 이 선수 실력이 부족하다 보다도 그냥 이 지명 자체에 논란이 있었던 거지. 선수 실력이나 실링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본인 재능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례로 뽑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뽑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행 홍창기 약간 첨언하자면 솔직히 홍창기가 그 대졸이고 3라운드에 나갔는데 물론 대학교에서 마지막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지만은 사실 이 정도 클래스의 타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기대를 하고 드래프트에서 뽑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예요. 네. 홍창기 제 기억상으로는 홍창기가 그 대학교 때 2, 3학년 때 티베팅을 하는데 2루를 못 넘겼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로파워나 그런 것도 영향이 끼쳤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갑자기 눈을 떠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잘하는 선수로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겠죠. 갑자기 보토가 될 줄은 몰랐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베어스는 지금 포수 아직 두산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장규빈 선수 그리고 조수행 선수, 김유성 선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유성 선수 뽑힐 때 그 당시에 두산 측에서 고려대 딱 부르기만 해도 바로 김유성 선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되게 웅성웅성거렸던 그런 분위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세 선수를 또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PD님이 좀 악에 바친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기아는 최근 드래프트 기조 자체가 뭔가 좀 안정적인가 싶다가도 자기들 눈에 꽂히는 선수를 뽑는 느낌인데 일단 사례를 하나 얘기하자면 가장 아쉬운 사례 저희도 사실 뭐 저보다 희재 팀장님이 말씀하실 게 더 많겠지만 저희도 김주원 걸렀음 청년들이거든요. 사실 뭔가 다들 조대현 원상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조대현 아직 05년생이고 저는 조대현은 애초에 뽑았을 때부터 최소 5년 6년은 묵혀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김주원은 물론 저희 로컬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도 유격수 코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김선민, 안치홍, 이탈을 대비해서 홍정표, 박민을 뽑아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김도영의 존재를 스카우터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 광주일고였던 윤도현 선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김주원을 그 가운데 뽑는 게 맞았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주원 거르고 뽑은 게 박건우면 그게 그러니까 대졸 1라운드를 뽑았는데 직전으로 써먹지도 못하고 올해를 끝으로 이미 탈퇴,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주원을 뽑지 못해서 뭐 다른 선수가 오지 못했다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김주원을 거르고 뽑았으면 그 선수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사실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야구 레전드죠. 박노준 전 선수 조카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카고 조규현 단장의 당시 조규현 단장이 그 선호하는 픽이 있어요. 그 하드웨어 픽. 그러니까 덩치 좋고 구속 한 145 넘는 우완 투수 조규현 단장은 3라운드 안에 무조건 뽑아갑니다. 그랬던 픽의 정수 중 하나가 박건우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쉽죠. 저는 박건우를 야구장보다 저 훈련소 조교였어가지고 군대에서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건 조금 아쉽고 근데 다만 최근 그 몇 년간 기아 스카우터들의 기조 자체는 저는 만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풍문으로 어떤 기자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기아 스카우터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로 뛰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남들은 모르는 선수를 막 뽑아가는 경우가 많고 팀 자체가 증속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좀 구속이 낮아도 꺼리낌 없이 뽑는 느낌. 그리고 타자들은 한 가지 툴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툴이 고르고 좀 성장 가능성이 높아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을 뽑는 느낌인데 뭐 이런 거 제외하면은 요새는 크게 없었고 당장 뭐 문동주를 배제하고 김도영을 뽑아버렸던 그 순간부터 기아 스카우터들은 근 5년간 까방권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문동주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김도영 선수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아 스카우터들을 깔라면 뭐 이제 10년도 더 되어버린 선동열 감독 시기에 인성이 좋은 대졸픽을 남발하던 시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밤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넘어가고 최근 기아 스카우터들은 잘하고 있다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이것과 맞아요. 별개로 흔히 막 대졸 직전감 수비형 XX 이런 거 다 함정인 거. 경기 운영형 막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진짜 혈압 올라요. 진짜. 직전감 얘기를 들었던 대졸 투수 혹은 고졸 투수 중에 1년 차에 어떤 유의미한 성적이나 포텐셜을 보여준 투수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없죠. 주승우도 그때 대학 4년 동안 다 씹어먹고 올라왔다가 갑자기 마탱이 갔고 또 누구였더라? 대졸이면 유영찬은 약간 좀 별개의 케이스. 별개의 케이스고 유영찬 오히려 좀 키운 느낌이고 약간 대졸 직전은 이제 점점 허상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 이제 서준호 선수가 아마 얼릴 텐데 두산 서준호 선수가 얼릴 텐데 서준호 선수랑 롯데가 박정민 선수가 활약을 못하면 이제 대졸 직전이라는 프레임은 깨부숴되지 않을까 생각이 점점 들긴 합니다. 그 둘마저 못해버리면 대졸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대학 리그 환경 자체가 사실 좀 많이 퀄리티가 이전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는 건 맞고 어쨌든 잘하는 선수들은 다 고졸 드래프티로 다 뽑아가는데 사실 거기서 유의미한 성적을 냈는데 아무리 그 4년 동안 이제 대학 리그에서 경험이 쌓였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바로 프로 넘어왔을 때 직전감으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비약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직도. 올해도 고교팜 많이 안 좋다 얘기는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졸이 많이 뽑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졸 자체가 그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가볍게 요약만 하면 우선 지금 4년제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원하는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환경이고요.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엮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성적 위주로 뽑히는데 좋은 성적의 선수면 보통 많이 던진 채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1, 2년 마치고 수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선수들만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선수들은 한창 데미지가 있는 채로 프로를 가는 거죠. 이 자체가 직전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대 선호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김주원 선수 대신 박건우 선수를 뽑은 그런 드래프트가 아쉬웠다. 그리고 대졸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드래프트는 솔직히 여태까지 큰 뭐 이슈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롯데 자이언츠는 좀 아쉬운 픽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서준원, 노시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라 그렇게까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서준원이 지금 그 안 좋은 모습이랑 별개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잘했으니까 안 뽑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롯데가 사실 드래프트를 되게 무난무난하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가 완성된 선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임드 픽, 그러니까 많은 아마야구를 접하는 팬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영상 자료가 많은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 경남권 두 팀이 특히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미 알려진 선수들 픽하는 건 리스크가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자료가 많고 분석할 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수 파악이 좀 잘 되니까 안정적으로 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서준원 말씀해 주셨는데 서준원은 뭐 지금 와서 보면 아쉽긴 하죠. 왜냐면 노시안이 저렇게 잘해버리고 서준원은 이제 거의 금지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생각 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퍼포먼스 너무 압도적이었고요. 특히 롯데가 전년도에 한동희를 뽑았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포지션 중복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릴 줄은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롯데의 최근에 좀 아쉬웠던 픽하면 김민석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김민석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비가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격수가 안 될 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 포지션을 주기도 애매한 상황인 게 보통 유격수가 안 돼서 외야로 돌리면 중견수를 한 번씩 써봅니다. 그래서 김민석은 제 알기로 1년차 때 중견수 풀타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때 OAA가 거의? 마이너스로 거의 풀타임이었나? 네. 거의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툴가이 유형, 그러니까 컨택을 잘하잖아요. 김민석이 이런 유형의 타자가 수비가 안 돼 버리면 포지션 주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1루로도 보내보고 2루로도 보내보고 지금 두산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루는 진짜 아닌 것 같고 2루에서도 안 된다고 들었고 이게 당시 서민규 전 단장이 툴가이를 되게 선호해서 김범석이 정비였다 김민석으로 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르고 뽑은 게 김범석을 거르고 김민석을 뽑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덜 나온 거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김민석 선수는 제가 이제 또 두산 경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직관에 가다 보면 김민석 선수가 이제 좌익수 수비를 볼 때 자주 갔었는데 조금 아쉬운 수비를 좀 자주 보여줬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선수도 굉장히 아쉬운 픽이라고 뽑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KT 위즈의 픽인데 KT 위즈 역시 또 김주원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희재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KT 팬들의 모든 뒷목을 붙잡게 만드는 그 당시 드래프트긴 하죠.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근데 여태까지 로컬 잘 뽑잖아요. 이 팀이 장항고 출신 많이 뽑고 유신고 출신 많이 뽑고 하는 건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왜 하필 그때 유신고 유격수를 걸렀을까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잘 그랬으면서 왜 하필 딱 그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제 와서 보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권동진 선수가 대학리그를 씹어먹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졸자는 대졸자고 지금 와서 봐도 그때 드래프트 때도 대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이 더 낮아지긴 했지만 물론 근데 툴적으로 그렇게 높게 볼 수가 없는 유형인데 결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당시에 심우준이 진짜 못하던 시기였던 건 맞고 물론 그 전년도에 조금 잘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어쨌든 뭐 박경수 이후에 내야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니까 픽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 김주원도 맞는 핏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KT 입장에서 쉴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시 드래프트 상황에 대해서? 쉴드 아닌 쉴드.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KT가 그 익산이 이군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광대랑 경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광대를 현장에서 보면서 권동진에 되게 꽂혔다라고 저는 듣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쉴드를 쳐줄 수가 없는 게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시에 KT 팜이 되게 좋았어요. 네, 엄청 좋았죠. 네, 후수를 하시겠지만 뭐 당장 소래고 최승용도 그랬고, 네. 네, 최승용은 당장 얼리라고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때 2라운드 안에 유신, 장한, 소래까지 해서 거의 5명이 있는데 이중 KT 간 선수는 신범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네, 희재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1차 지명도 생각해보니까 신범준 말고 그냥 김주원 픽하면 됐었던 거잖아. 아 물론 신범준 150 던지는 자완이었었죠 그땐. 네, 네 그때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치면 지나갔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근데 결국 이 다음 2021 시즌부터 KT가 본격적으로 확 이제 팀이 궤도에 올랐고 수비를 또 중요시하는 이강철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김주원이 편하게 잘할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KT 김주원이었으면 거칠게 솔직히. 불렀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왔으면 지금 김주원처럼 당장에 뭐 컸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요즘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그 2021 드랩이 더 싫은 건 신범준이 결국 그때 1차 지명 받았지만 갑자기 야수 전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이 좌완 안 그래도 없는데 야 갑자기 야수 전향을 하질 않나. 그리고 2라운드도 당시 이제 성대 투수였던 한차현 선수를 지명을 했었죠. 그래서 대졸픽을 1, 2라운드에 다 쓰게 됐는데 물론 한차현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9위를 아직 이른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에 이 선수가 뭐 망했다라는 평가를 당장에 하긴 좀 어려운데 동라운드에 이제 소래고 최승용도 로컬이었는데 걸렀다는 점. 그래서 좀 대졸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는 솔직히 너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이 드래프트 말고도 저기 뭐야 강현우 드래프트도 사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유신고 배터리 이루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원래 강현우가 그 제 기억상으로 이 픽감 절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네. 네. 근데 그때 되짚어 보면 기억을 아마 두산이 강현우 뽑으려다가 KT에서 그냥 덥석 물어버렸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맞아요. 유학을 하면.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못 뽑은 선수들이 좀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누구 있었죠? 김윤식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 김윤식 전희산도 걸렀고 이주영 이주영 2라운드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전희산 걸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김윤식 전 이상 걸고 이렇게 된 거니까 좀 많이 아쉬운 거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얘기해야 되는 드래프트가 22년도 1차 지명 박영현? 오케이 이거는 뭐 당연히 거론되었던 거니까. 근데 2차 1라에서도 박영현이랑 유신고 원투펀치 하던 이상우를 지명을 하고 했는데 이때 근데 KT가 이게 투수가 모자란 팀이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엄청 젊고 유망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저 때도 내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다음 세대가 좀 많이 급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윤도현도 있고 윤동희도 있고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운데 물론 이 드래프트는 안현민을 4라운드에서 얻어 걸린 것만 해도 이 드래프트는 그냥 무조건 용서 가능하긴 해요. 네. 좀 더 옛날로 가면 2016년에 그 전설의 흉작 드래프트 으악. 거기서 이제 전설의 이제 남태혁 네, 최원준 거르고 남태혁 그렇죠. 예. 물론 그 최원준이 결국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KT로 FA를 오긴 했습니다만 준어게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많이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흉작이었던 드래프트니까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이 드래프트에서 이게 이상우는 그 당시에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사실 1라운드 말미나 2라운드 초반이 정배했긴 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롯데 간 진승현이랑 같이 좀 묶여서 괜찮은 투수했었는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었고요. 윤도현도 사실 이게 그건 게 윤도현을 원래 KT가 뽑아가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기아가 2라운드에서 덥석 물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원래 기아가 조세진 진승현을 갈라다가 다 롯데한테 뺏겼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 땡겨버리자 해서 윤도현을 뽑았던 거고. 근데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안현민 4라운드에서 지명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KT가 약간 그 포인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김주원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드래프트에서 유신구 유격수는 무조건 뽑습니다. 지금 오서진 그리고 그 누구야? 이강민, 박태환도 뽑았고요. 네. 3년 연속으로 뽑고 있는데 이게 약간 미련 철철 PTSD가 와가지고 후회하고 네, 있어. 그렇죠. 전남친 느낌으로 돌아와줘. 약간 근데 사실 이 셋의 실링만 놓고 봤을 때 김주원 발끝에도 못 미치죠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주원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실링인데 유격수 중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KT 그 최원준 돌고 돌아 최원준이 돌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안현민 뽑았으니까. 네, 뽑았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약간 뭐 궁금증이 생겼는데 약간 김주원 선수는 좀 뒤늦게 터졌으니까 그렇다 쳐도 안현민 선수는 왜 상위 라운드가 아니라 4라운드까지 좀 밀렸는지 좀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 애초에 혹시- 그때 프레임이 네. 지금의 프레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완전 말라깽이 맨이었어. 예전에 그때도- 보셨을 때 보시면 완전 스피드 가이. 포수로서 20도로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선수였잖아요. 포수로 뛰는 사람. 이게 그때 김도영보다 도루가 더 많았을 거예요. 네. 아 맞다. 예, 그리고 김도영보다 도루가 더 많아. 그리고 그때 제 기억상으로 아마 입스 증세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약간 있었어요. 맞아요, 포수 송구로. 맞아요. 그래서 좀 밀리다가 갑자기 저기 군대 갔다 오더니 교타자가 힘을 가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면서 이번에 요리하는 거 보니까 그 요리는 안 하고 운동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이제 군대가 좀 스텝업 하는데 네, 그죠.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석도 그렇고 네, 네. 그렇죠. 팀 로카가 음. 팀 상무보다 좋았지 않나. 네, 이렇게 KT 얘기까지 또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가을 야구 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NC 다이노스인데 NC 다이노스도 그런 드래프트가 좀 있을까요? NC도 약간 롯데랑 비슷한 게 되게 안정적인 픽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최근 근몇 년간 주면이 전에 1차 지명 시기에 NC 1차 팜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NC 지역 내 팜이 좀 안 좋았던 게 크게 NC 메인 팜하면 5군데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마고등학교, 물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군산상일고등학교 5군데가 있는데 일단 전주고등학교, 물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차 지명 있을 당시에는 요새처럼 막 다크호스거나 아니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고요. 그 용마고는 아마야구 보는 팬한테 별명이 있습니다. 유급의 용마고라고. 유급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급은 1차 지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군산상일고등학교는 예전에 우리가 아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아니라 요새 조금씩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1차 지명에서 좋은 선수를 못 뽑으니까 2차 1라부터 조금 안정적인 선수를 픽하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커주는 느낌도 있고 지금 NC 팀 로스터를 보시면 나름 육성 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슬슬 모기업이 돈을 잠그는 것도 있지만 육성 선수들이 꽤 괜찮게 해주고 있고 그 선수들 시너지로 올해 와일드카드의 삼성이랑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부 육성 선수들이 보면 좀 제법 다들 쏠쏠하게 하고 있고 누구 거르고 누구 이런 거는 NC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NC 되게 무난하게 잘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영우, 박한결 같은 완전 그냥 천장 보고 뽑는 픽부터 신민혁 같은 약간 45, 50 스케일 정도 나오는 생성 선수들까지 그냥 최인성 선수. 그렇죠. 약간 그런 진짜, 느낌이죠. 네. 진짜 잘 뽑아주는데 근데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지명도 가끔씩 질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플로어가 받쳐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지명도 많고 실제로 올해 신재인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김희집이 슬슬 서비스 타임이 더 차가고 김주원이 2년 후인가 포스팅에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소신이 좀 뚜렷한 피인 것 같아요. 결과만 따지고 봤을 때는 NC가 20년도에 그나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시 1번 픽이었잖아요. 정구범이 당시 자원 최대였어가지고 그죠. 근데 당연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박시원을 뽑았는데 그때도 아마 외야가 급했을 거예요. 맞아요. 20이면 나성범 한창 부상 당했을 시기라서 큰 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야 자리가 좀 급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2, 3 드랍 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신영우랑 박형걸 같은 실림픽으로 좀 도배한 게 지금도 되게 재밌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잘 뽑는 팀 중 하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역시 선남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게 박지원도 사실 그때 당시에 기아 정혜영이랑 1차 지명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원래 되게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 성장세가 좀 완만해진 건 맞는데 정혜영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선수였고 사실 제 기억에 임선남 단장이 스카우트 팀장이었을 거예요. 원래 너드 출신인데 임선남 단장이 스카우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 뭐 규칙을 서로 만든 게 있을걸요. 임선남 단장이 제 기억에 10명 지명하면서 5번인가 타임 불러가지고 타임 횟수 제한인가 만들었다 기억이 역시 하거든요. 선남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신경을 써요. 드래프트에 팀 자체가. 일단 재밌죠. 뽑는 거 자체가 사실 올해 드래프트만 봐도 갑자기
그 NC 이번 픽에서 신재인 이래 버리니까 이제 누구도 예상 못했죠. 뒤에서 다들 이제 난리 나가지고 우성우성. 재밌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재원 나오고 김주호로 활용 김주호가 네. 활용 점점. 와 진짜. 전 나름 하나가 신재인 가져가거나 아니면 KT까지 굴러 떨어지길 빌었는데 아, 근데 그냥 갑자기 2번에서 나가버리니까 뭐 네.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또 손혁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드래프트 영상에서 네. 손혁이 이러면 입모양이 찍혔거든요. 아 유신고라서 깜짝 놀랐다 이런 식의 입모양이 찍혔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는 이미 오재원을 네. 생각하고 팀 있었던 사정상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요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수들의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좋은 투수는 하위에서도 쟁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 타자를 그냥 얼리를 땡겨버리자 이런 얘기가 많다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들어서. 네. 이게 투수 디벨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리그면 사실 하위 라운드에서도 충분히 증속되고 하는 투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굳이 이제 상위 픽이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픽에서 투수들 개조해서 이제는 그냥 쓰는 게 정답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되고 있는 그쵸. 거죠. 그죠. 원래 상위 라운드에 투수를 뽑는 게 야수보다 훨씬 더 적응 빠르니까 뽑는 건데 음. 이게 드디어 좀 퍼즐이 네, 맞춰져가는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KT가 뭐 안현민 선수를 뽑으면서 뭐 이전 드래프트가 다 지워진 것처럼 제 생각엔 NC는 이제 김주원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드래프트 좀 다 지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5위 팀인 NC도 살펴봤고 이제 4위 팀인 삼성 라이온스인데 삼성에는 좀 어떤 드래프트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우현이 아니라 문보경을 뽑았다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일단 다른 패널분들 말씀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문보경 참 좋은 선수죠. 세금도 잘 안 매기고 그죠. 타격은 디시플린, 컨택, 개파워 다 갖추고 있고 그 덩치로 3루 수비도 잘하고 올해는 조금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전체로 따지자면 4라운드죠. 물론 그죠. 그때는 1차가 있었으니까 그죠, 3라운드지만 이런 방식으로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상으로는 막 어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짤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 문보경이 그리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센터 라인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툴이 막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문보경의 등장은 그냥 LG가 잘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문보경 뽑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앞선 1라운드에서도 이게 스노우볼이 있었던 게 그때 이학주 노시환 고민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학주를 결국에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스노우볼이 좀 굴러갔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긴 해요. 네. 그게 이학주 스노우볼이 양우현까지 온 게 맞는 게 이학주를 관찰하면서 양우현으로 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문거양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삼성이 문보경을 비중 있게 보고 있던 게 팩트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이학주로 김상수가 4해까지 뚫고 들어간 성적이 나오니까 이학주를 뽑아야겠다 하면서 이학주를 관찰하러 목요일 중앙고에서 훈련할까 갔는데 양호연 잘하네, 양호연으로 틀어야지 하고 이제 양호연을 뽑아버리면서 문보경이 LG로 흘러 들어갔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되게 많이 설왕설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실드도 있습니다. 문보경 왔으면 김용웅이 안 왔겠지 뭐 이런 얘기도 저에서 봤는데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김영웅은 1루로 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훈 그리고 레인지가 숏바도 돼서 솔직히 그죠. 말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재현이 워낙 수비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스가 되는 건데 사실 삼성은 문거향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양우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못 뽑을 선수는 아니었다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그때 청대도 갔다 왔었고 중앙고 주장 4번 타자 유격수기도 했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여기도 윤동희의 대인 사람들인데 차동영 그러니까 윤동희를 거르고 강릉고프 차동영을 지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윤거차죠. 예, 윤거차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나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 게 윤동희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야탁고 유격수였는데 내야 수비 안 된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차동영은 제 기억에 그때 포수 클래스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평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허인서, 그러니까 순천요청고 허인서 지금 하나 있죠. 허인서랑 안현민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포수가 좀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하나 삼자면 약간 윤동희를 외야수로 보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냥 외야 전향 시켰으면 됐을 것 같은 툴이었는데 그거는 고려를 안 했대요. 뭐 그러면은 본인들 기조가 내야 선수들은 외야로 전향을 안 시키겠다 이런 기조를 곤조를 유지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6라에 조민성인가 누굴 뽑았는데 거기선 또 외야 전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모순이 좀 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이제 삼성 팬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과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안현민 거르고 차동영 얘기도 적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현민 말이 안 되죠. 예. 본인의 살을 깎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현민이. 그리고 당시 평가로서는 차동영 안현민이 같은 포수 값으로 봤을 때 차동영이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삼성은 김찬 외야 보내고 김성윤 저렇게 해줄 수 있으면 생각이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문보경 거르고 양호연보다 윤거차가 더 심한 문제지 않나. 물론 그때도 당연히 좋은 포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러니까 약간 삼성의 선택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과 플러스 그냥 잘 안 풀린. 그죠. 그것이 합쳐진 결과 아닌가 싶네요. 네, 삼성 라이온스는 문보경 선수 대신 양우현 선수 그리고 윤동희 선수 대신 차동영 선수를 뽑은 그 드래프트 2개 뽑아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SSG 랜더스인데 랜더스의 드래프트는 좀 아쉬운 드래프트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SSG 랜더스도 약간 그 본인들 곤조가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두산처럼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SSG도. 네. 근데 여기도 약간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두산의 퀄리티에 비해서 SSG가 괜찮게 나오냐?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움직인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좀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비해 주목도가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최근 드래프트는 좀 배제하고 좀 아쉽다로 생각할 만한 걸 봤을 때 최지민, 신원민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지민이 갑자기 왜 나오지 SSG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신원민을 뽑을 때 SSG에서 살짝의 간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 잡지사가 드래프트 관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SSG는 1라운드에서 신원민이랑 의문의 자투수를 51대 49 비율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SSG에 소스가 흘렀다고 생각을 제가 했냐면 그때 그 누구도 그때 SSG 3라운드인가요? 4라운드, 2라운드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백성고에 김도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유격수랑 투타격만 하는 선수였는데 아무도 그 선수를 주목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2라운드에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선수가 지명되기 전에 그 잡지사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 잡지사였던 거죠. 그래서 SSG가 흘려서 약간 간을 봤나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비슷한 값이라고 봤을 때 팬들 여론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SSG 팬들이 들고 일어났죠. 뭔 신원민 그러고 최지민이냐. 왜냐면 의문의 자원투수하면 최지민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여론이어서 그냥 신원민이 했던 걸로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에는 다들 최지민을 좀 150 찍는 파이어볼로 난사되는 파이어볼로 생각하시겠지만 제 기억에 그때 최지민이 좀 맞춰 잡는 피처였어요. 구속이 좀 안 나오는 145가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손승락이나 뭐 이런저런 기아 프로그램 거치면 증속이 됐고요. 신원민은 150 넘기는 장신우한 파이어볼로였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최지민이 지금 최근에 난사를 좀 하다고 하더라도 140 후반대 찍어주고 있는 군면제 불펜이 됐죠. 저항 불펜이. 그리고 SSG 자원이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김건우는 선발로 돌릴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두솔 아닌 박시우 정도인데 조금 퀄리티가 아쉽다 생각을 하면 최지민이 거의 가세가 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SSG는 드래프트 자체를 뭔가 안정적으로 했다 보다도 독특한 게 많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뭔가 평가를 섣불리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SSG도 나름 괜찮게 뽑는 유형 같아요. NC 같은 느낌이랄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 확실히 문학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이고 청라로 넘어가면서 투수 쪽에 힘을 많이 실는 것 같은데 이게 2022 드래프트죠. 전영준이 올해 좀 쓸만한 레벨로 많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신원민이 많이 아쉽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최지민 거른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지금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쉽죠. 네. 네, 랜더스는 최지민 선수 대신해서 신원민 선수를 뽑은 드래프트를 좀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화이글스 드래프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좀 아쉬웠던 드래프트 어떤 드래프트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20 드래프트 때 이제 대전고 홍민기 대 북일고 신지우
이거 논쟁 정도? 아 네. 홍민기. 그렇죠. 근데 홍민기가 하나 갔으면 팀의 파이어볼로가 진짜 몇 명이에요. 이게 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물론 그냥 하나 갔어도 증속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홍민기가 하나를 갔으면 진짜 연건 불펜으로 졸업이었는데 이게 박스민 코치나 양상문 코치가 능력이 좋으니까 증속시켜서 늦어도 올해라도 만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하필 상대가 신지우여가지고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21년도 드랩의 1차 지명 그때 정국 지명이었는데 이제 정민규의 김기중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좀 평가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김기중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거론이 안 됐었냐면 유신고예요. 김기중도 네. 유신고인데 1차 지명이 끝나고 구속이 올라왔어요. 제 기억에 그때 뭐 밸런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구 구속이 계속 138클럽이었다가 확 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가 안 뽑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제 기억에 김진욱 다음인가 뽑혔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안 뽑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 김기중은 성장세가 좀 정체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민규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한 살 어립니다. 한 살 어렸습니다. 그때 동나이 때 클래스보다 조기 입학이었어 제 알기로. 장타툴이나 이런저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장타 우타거포가 많이 잘 안 나온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나이도 어리고 우타거포니까 한번 좀 크게 뽑아볼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뽑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은 심우준을 사왔고 그렇죠. 오시안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문현빈도 외야를 가버린 마당에 사실 이게 조금 정민규가 포지션이 좀 뜬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하나도 요새 좀 유독 나쁘지 않게 뽑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동이 거르고 유민 뽑았다고 아쉬워하는 걸 제가 여기서 봤었는데 유민은 그때 배명고 유민이었을 거예요. 배명고 유민은 그때 당시에 1라운드 얘기까지 나왔던 엄청난 툴가이였어요. 제 기억에 키움에서 유민이랑 박찬혁이랑 고민을 하다가 박찬혁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윤동이가 그때 외야로 가서 얼마나 잘할지 몰랐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처럼 잘할 거라 아무도 기대를 못했으니까 3학년 때 제 기억에 윤동이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한창 주목받던 2022 유격수 그러니까 이재현, 김영웅, 김도영 제외하고 다음 클래스에서 한태양, 윤동이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태영이랑 윤동이가 약간의 고3병이라고 하죠. 고3 때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가지고 당시는 유민 뽑는 게 정배였었죠. 정배였었는데 이게 유민이 이렇게 돼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실패한 툴가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네, 그렇습니다. 유민 맞아요. 그때 유민이랑 박찬혁을 막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유민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이 툴가이들 어차피 KBO에서 한 27, 28세까지는 봐야 돼요. 몰라요 혹시. 저도 뭐 송성문처럼 갑자기 이제 맞아요. 불꽃 스치를 해버린 적도 있어요. 잘못된 불꽃.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윈나우 시즌 때 안 하다가 갑자기 탱크. 진짜 그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도 그 포스팅 그 저거 쌀먹했잖아요. 아, 맛있게 네, 먹었죠. 그렇죠. 네. 키움에 1년 양식을 또 주고 가셨으니까. 1년 양식. 네. 네. 송버지. 자, 하나 이글스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 뭐 아직 다들 어린 선수들이고 아직까지는 좀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인 이제 LG 트윈스인데요. LG 트윈스는 최근에 드래프트 기조를 보면 좀 상위에 뽑혀야 될 선수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나 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LG가 진정한 드래프트의 승자가 아닌가 하는 최근의 드래프트였는데 LG 트윈스에서도 좀 아쉬운 드래프트가 있다면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LG는 사실 드래프트 아쉬울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없어요. 없죠. 없고 워낙 지금 순위가 높아가지고 맨날 후순위를 먹다 보니까 네. 뭐 이 친구를 걸러서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드래프트 외적인 이유지만 이주영 판게 조금 차세대 중견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차단장이 맨날 얘기한다는 그. 근데 이거는 드래프트 얘기가 아니라 그냥 팀 무브라서. 아니 근데 뭐 이주영 팔고 우승했으니까. 그죠, 네, 우승했으니까. 중약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그렇죠. 굿바이 원태. 근데 LG는 너무 잘해가지고 딱히 말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각종 이슈로 이제 걸렸던 선수들을 뽑아서 잘 써먹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김영우였죠. 김영우가 토미존이었나? 네, 토미존 플러스 유급이었죠. 수술 네. 아마 2번인가 했을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걸렸는데 지명하고서 한번 슬쩍 딱 만져더니 갑자기 158 뿌리고 있고.
대졸픽도 유영찬 선수가 직역상으로 건대에서 통산 4점대였나 5점대나 그랬거든요. 건대 맞나? 하여튼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눈 한번 감아다 떠보니 1군에서 클로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송승기가 활용 점정이죠, 솔직히. 송승기가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안 봤던 것 같긴 한데 왼손으로 138인가? 135?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미 뽑을 당시에 로케이션이랑 포심 쉐입이 다 완성돼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몸만 불려가지고 증송만 시키자 라고 생각을 해서 딱 데려온 거죠. 정말 MLB적인 육성 방식이죠. 그래서 여타 구속이나 보이는 수치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하위 라운드 어차피 이 친구 일단 보여주는 게 너무 적으니까 하위 라운드 뽑아도 되겠다 하고 구라에 뽑았는데 너무 잘 데려왔죠. 부럽습니다. 진짜 그냥 잘 주워 담는 것 같아요. 애초에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니 최근에 그렇게 윈나우를 해서 드래프트 순번이 그렇게 밀렸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LG로 자꾸 가는 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올해도 그 우진 네, 그렇죠. 양호진. 양호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잘했다 생각이 들고 최근 드래프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얘기해볼 만한 거 있다면 21년도에 그 강효종 1차 지명 픽이 좀 재밌었던 게 그 키움 장재영이야 뭐 그 당시에 또 확정이었죠. 너무 확정이었고 네. 두산이 강효종을 오히려 두산이 먼저 순번이었을 거예요 이때. 그래서 두산이 강효종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근데 키움 두산 LG였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두산이 이때 틀어가지고 안재석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강효종이 LG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강효종은 없어졌죠 LG에서. 안녕하세요. 그렇죠. 장현식 보상 선수로 가게 됐었고 이때 설린 김동주도 있었고 좀 재밌는 픽들이 많았는데 결국 강효종을 골랐었고 그리고 1라운드에서 이영빈을 뽑았는데 결국 이영빈의 성장이 좀 더디니까 이때만 딱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9라운드에서 송승기를 뽑아가지고 사실 또 딱히 뭐 그렇게까지 또 아쉬운 드래프트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LG가 이렇게 지금 강팀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게 이 팜을 재정비하고 스카우트가 정상화가 됐다. 이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쉬운 거 얘기하는 시간인데 LG가 시스템 구축이 너무 잘 돼 있어 타 팀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서 이 기조가 되게 능구렁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선수를 많이 쟁여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리스크 있는 픽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뽑습니다. 일단 뽑아서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게 뭐 김영호 아까 제가 수수 2번이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3번이고요. 근데 1번인데 2년을 재활을 해가지고 좀 공백이 좀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근데 김영호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픽이었죠. 왜냐하면 유급에다가 제 알기로 1월생인가 그래요. 나이가 좀 한 살 더 많은 격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양호진도 그런 사례로 그러니까 팔꿈치 피로골절 때문에 좀 지명수문에 쭉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메디컬적인 이슈 말고도 소위 말하는 로켓맨 그러니까 이제 일단 던져쓴 청년들이라고 구속은 150몇 나옵니다. 근데 휘비나 평자는 묻지 마세요. 이런 선수들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 지명도 그냥 껄낌없이 질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볼게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제가 알기로 차단장이 욕 못했을 때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칭찬 받으면 스카우트 팀이 가져가라 뭐 이런 기조로 좀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백성진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여유가 부럽고 그리고 또 그 로켓맨들을 어떻게 잘 만져 놔버리니까 그냥 이 팀은 향후 몇 년간은 더 해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KT가 최근에 이건 좀 딴소리긴 한데 LG를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로스터 구성이라든지 그냥 하는 걸 보니까 따라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능력은 솔직히 없어 보이고. 단장이 LG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나도현 단장. 근데 이제 문제가 드래프트에서 LG는 이렇게 모험픽을 할 수 있는데 투수 쪽에서 투수 쪽 한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KT는 안 그래도 투수 지금 엄청 좋잖아요. 그죠. 이미 소영준, 고용표, 오원석이 다 해먹을 선발 로테이션에 어차피 클로저 셋업맨은 확실하고 거기에 원상현 있고 등등등등 2군에도 좋은 선수들 꽤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리스크 픽을 좀 감당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굳이
최근 드래프트들 투수픽들 보면 그렇게까지 리스크 있는 픽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KT가 은근 대조를 선호하지 않나요? 또?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의아한 것 같긴 해요. 제가 투수는- 좀 봤을 때. 투수는 제3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지 않나. 아 이하철 감독님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동현 나왔을 때도 이 김영우 거는 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당시에도. 전 그때도 그냥 소리 질렀어요. 왜 거르냐고. 김영호 KT 갔으면 무조건 숏 바뀌었죠. 그렇죠. 네. 저는 박정훈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키움과 키움 네. 박정훈. 왼손 박정훈. 네, 왼손 네. 박정훈. 그때 맞아요. 그때 박정훈도 1라운드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재구성을 해보면 SSG가 박정훈 아니면 김영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온 선수 KT가 먹고 마지막에 이제 뭐 LG가 심재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SSG가 갑자기 뜬금 이율대를 박아버리고 이제 그쵸. 거기서 KT가 김동현을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우가 밀리니까 차단장이 또 싱글벙글 해가지고 이 선수가 저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올해 드래프트에서 또 반복이 네, 또 됐었잖아요. 됐죠. 네, 양우진도 그죠. 그렇고. 근데 양우진은 진짜 좀 충격이긴 했는데 근데 양우진은 팔꿈치 피로 올 줄 되게 크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른 팀들은. 쭉쭉 밀리는 거. 그러니까 근데 올해도 보면 LG가 되게 리스크 있는 픽을 많이 했어요. 1라운드 양우진 선수도 그렇고 2라운드도 K 스쿠발 박준성 선수라고 그 투구 폼이 스쿠발이랑 되게 비슷한 인천고등학교 출신 선수 한 명 있는데 그 선수도 육상 난이도 되게 세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뽑아버리더라고요. 3라운드쯤에 4라운드쯤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럴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 네 맞아요. 이 팀의 여유가 너무 부럽고 네. 왜 뭐. 키움은 여유가 없는데 손현기랑 박정원을 뽑죠? 근데 약간 박정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박정훈은 그러니까 둘 다 약간 그건 같아요. 키움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소년기도 제 기억에 1라운드에 픽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때. 예. 예, 그때 그러니까 픽이 하나 더 있으면 한번 뽑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뽑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박정훈도 저도 밀리면 키움 가겠지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키움이 그때 박정훈이 추가 지명권으로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때 김희집 지명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지영이. 이지영 지명권. 김희집 네. 지명권은 여동욱. 여동욱. 예. 그래서 박정훈 키움이 한번 뽑아보고 우리가 집 지명권 많으니까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뽑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뽑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키움은 일반적인 픽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래서 정현우를 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지금 자완 이걸 트로이카라고 해야 되나? 물음표 로이카 그렇죠. 정확히는. 네. 정현우, 손현기, 박정원 이렇게 했는데 스타프는 손현기가 왔다 있는데 지금 너무 못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막 팔꿈치 굴곡근 그레이드 2 떴다. 이게 사실 그때 드래프트에서 키움이 정현우, 김서준, 염승원 지금 뽑인 게 보이는데 셋 다 바로 허락해줄 줄 알았는데 염승원 토미존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정현우는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느낌이고 김서준도 완전 아까 언뜻 듣기로는 메네라가 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순위가 좀 높은 팀들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드래프트가 많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신대로 뽑는 팀들도 좀 아쉬운 드래프트가 좀 많이 없는 그런 기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호님, 전희재님 그리고 서현우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